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구본일입니다. 오늘은 원화 아카데미 아틈에 계신 안홍일 님과 좋은 기획자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홍일 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컨셉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안홍일입니다. 대표작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작업하신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구독자분들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는 그 컨셉 아트로 한 17년 정도 지금 실무를 하고 있고요. 참여한 작품은 여러 작품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한 50개 정도 넘는 작품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아실 것 같은 거 하는 작품이 게임 쪽엔 테라가 있을 것 같고요. 영화 쪽에서는 승료라는 거 했었고 뭐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는 펜트하우스 그 건물 디자인 그 빌딩 디자인에 좀 관여를 했었습니다. 다른 작품들도 많이 있는데 아실지 모를 것 같아서 네. 게임 쪽에 원화가로서 누구보다 더 전문가시고 이제 같이 일해본 기획자들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뷰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자가 그림을 그려서 기획을 전달해주는 사람, 이런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혹시 월권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우선으로는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면은 뭐 월권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게임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유저랑 어떤 장소나 오브젝트 관련해 가지고 물건하고 기획 의도랑 해가지고서 뭐 물건하고 유저랑 소통을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스위치 높이라든지 뭐 어떤 뭐 어딜 뛰어넘어야 될 경우 어느 정도 높이에 있다 그거를 아무래도 이제 수치로 적는 것보다 뭐 글로 적는 것보다 이제 그런 부분을 그림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아무래도 미스가 없겠죠, 서로 커뮤니케이션 상.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근데 이제 아트 디렉터의 뜻을 거슬리는 그런 것들을 막 그래서 제시해서 막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기획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들도 월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른 파트들도 다른 파트한테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주는 기획자랑 안 그려주는 기획자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려주는 쪽이 더 선호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되게 전달하기 애매한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은 그림이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그 기획 파트 분들은 뭐 비주얼 기획하고 그다음에 레벨 쪽 기획만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실제로 지켜져야 되는 어떤 폭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뭐 어떤 트리거 같은 게 뭐 작동을 한다라든지 했을 때 어떤 위치에 반드시 저기서 무슨 오브젝트가 나와야 돼요. 어떤 높이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혹은 뭐 빨간색이 있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단어로 전달하기보다는 당연히 그림으로 전달이 되면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배경 원화가 출신이시니까 레벨 디자이너랑 일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 좋은 레벨 디자이너란 어떤 분들일까요? 우선 그 제가 생각하는 좋은 레벨 디자이너라는 뭐 당연히 프로젝트 방향에 맞게 레벨 디자인을 할 줄 알고 나아가서는 이제 유저들이 그 레벨을 경험을 했을 때 그 프로젝트의 의도에 맞게 플러스 지루함이 느껴지지 않고 목적에 맞게 뭐 이렇게 동선 짜고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무조건 중요한 레벨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좀 비주얼하고 맞물려서 설명을 한다면 아까 그 배경 원화가 출신의 레벨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분들이 레벨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은 배경 원화가들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레벨을 보면서 유저 뷰나 아니면 그 게임에 정해져 있는 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뷰에 대한 어떤 비주얼적인 거를 이쁘게 더 고려하기 위해서 배경 원화가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레벨 디자이너의 조건 또 있을까요? 좋은 레벨 디자인은 아까 뭐 얘기했듯이 그렇게 프로젝트나 유저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레벨을 짤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레벨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수정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어떤 게임 특성에 따라서. 네. 그러면 이제 뭐 같이 협업하시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네. 그분에 대해서 수정도 빨리빨리 일어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되게 유연하게 열리게 좀 받아들여서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이 좋은 레벨 디자이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이거는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일 잘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 그럼 완전 최고죠, 진짜. 네. 네. 어떤 직군이든 참 기본에 충실한 게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무래도 게임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너무 빨리 발달을 하고 네. 그 발달에 맞춰서 툴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혹은 뭐 엔진도 굉장히 많이 빨리 바뀌잖아요. 네. 또 실제로 이제 기획자분들이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유니티를 직접 여셔가지고 레벨을 짤 수도 있고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툴이나 이런 거 발전은 그때그때 배우면 되는 거지만 네.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네. 그런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네. 상호 존중? 네. 다 기본이죠, 뭐 다. 정말 상호 존중하고 저 사람 말 잘 듣고, 네. 예, 뭐 말 잘 자르지 않고 끝까지 좀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고, 네. 예, 당연히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라고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이 돼 있는 분들이 네. 되게 잘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네. 이 다음 질문이 요런 건데 기억에 남는 기획자들과 참 이 프로젝트에서 기획자들이 괜찮았다. 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제가 그러니까 참여했었던 프로젝트가 되게 많기는 한데 그 네. 부분에서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좀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완료를 해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렵죠. 일이잖아요. 네. 너무 어려운 일이고 정말 거의 로또 맞는 수준의 진짜 그 정도의 어떤 확률, 그 정도로 어렵다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뭐 기획적으로 네. 뭐 정말 참여를 해가지고서는 오랫동안 장기간 프로젝트를 한 건 그렇게 당연히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제 그 중에 오랫동안 참여해서 많이 관여를 했었던 거는 뭐 게임 쪽엔 테라라는 게 있는 것 같고 네. 영화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님하고 승료라는 네. 그 영화를 진행을 하면서 프리프로덕션 단계 때 감독님하고 저하고 둘만 일을 했었으니까 한 8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 두 개에 대해서 그냥 좀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사실 그냥 뭐 조금 참여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테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보통 이제 MMORPG라는 프로젝트가 한번 플레이 시작하면 최소 300시간 이상의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네. 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500시간, 600시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오픈 분량에서. 네. 예. 근데 그거를 다 메꾸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되게 많은 기획자는 아니었지만 물론 이제 다른 프로젝트랑 비교해 봤을 땐 많은 기획자였지만 네. 그래도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많은 기획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는 기획 문서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요. 네. 아무래도 너무 큰 프로젝트고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안 챙겨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도중에 실수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기본에 입각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빠르게 대처해서 뭔가 빠르게 해결을 했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네. 아무래도 감독님 자체가 시나리오를 그 당시에 계속 수정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피드백에 대해서 뭐 시안이나 이런 작업을 해가면은 그분에 대해서 수용도 많이 해주시고 그분에 대해서 같이 열린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서로 기분 안 나쁘게 네.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 내면서 프로젝트에 도움될 수 있게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부분들. 그래서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기획자시잖아요. 모든 네. 거를 다 컨트롤 하셔야 그쵸, 되니까. 예. 그래서 그 두 개가 되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되게 많이 저도 얘기를 했었고. 예. 테라 얘기를 조금만 더 해주시자면 네. 그때 뭔가 기억나는 이 친구 참 일을 잘한다라는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게 지금 테라 프로젝트가 좀 오래 너무 오래돼서 디테일하게는 기억을 잘 못하겠고 네.
그러니까 우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람을 이렇게 딱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기획자랑 일하는데 기분 나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실제로. 아, 예, 네. 전혀 기분 나쁜 게 없었었고, 네. 뭐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당연히. 아, 예. 그렇구나. 근데 뭐 그냥 와서 그냥 무조건 안 돼요 이러면은 네. 뭐야 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네. 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없었고 안 되면은 왜 안 되는지 그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당했고요. 네. 뭐 당연히 설득을 당했으니까 아, 네, 네. 그 부분을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게 조직적으로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특정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랑 일했던 분들은 이제 뭐 당연히 레벨 기획하고 비주얼 기획 쪽이겠죠. 당연히 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런데 왜 그분들하고 일할 때 그런 뭐 한 명이라기보단 그 조직적으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유연하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조직을 전체적으로 다 칭찬하고 싶고요. 당연히. 네. 네. 뭐 그리고 뭐 당연히 뭐 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네, 되게 재밌게 개발을 했었으니까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부터 Z까지 전부 디테일하게 이제 지정을 해주는 기획자랑 네. 조금 컨셉만 러프하게 이제 전달해줘서 네. 뭔가 이제 권한을 좀 많이 넘기는 기획자랑 네. 그 두 개랑 비교를 하면 어떤 분이랑 일하기가 편하셨어요? 아무래도 컨셉 아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좀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에 많이 이렇게 좀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러프한 게 재밌죠, 당연히. 아, 그렇군요. 제가 만드는 느낌도 많이 나고 네. 그래서 러프한 기획 문서를 저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이 선호를 해요. 그 프로젝트에 어떤 해당된 일에 대한 어떤 정확한 키워드 정도만 전달을 해주시는 거 네. 그거를 되게 좋아하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떤 프로젝트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서 네. 기획 문서가 디테일해야 될 때가 있고 아, 그렇죠. 러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러프한 게 더 좋아요. 근데 뭐 당연히 뭐 디테일한 문서를 받는다 그래서 뭐 싫다고 해가지고 네. 뭐 작업물을 이상하게 하면 당연히 안 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네. 가끔씩 이렇게 불만을 듣죠. 기획 문서가 너무 러프한 게 온다 막 이런 아, 느낌으로.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설명을 해드려요. 그게 프로젝트 어느 부분이냐 아니면 뭐 어떤 타이밍이냐 그런 걸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은 그럴 타이밍에 러프한 문서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전혀 불만 가질 필요가 네. 없을 것 같다. 아. 그리고 그렇잖아요. 네. 사실 프로젝트마다 뭐 다른 파트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TO를 되게 다 넉넉하게 받는 파트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서로 다 불만 가지면 뭐 프로젝트 하지 말라는 소리죠. 뭐 하지 말자는 소리죠. 뭐 그래서 어느 정도 파트마다 다 힘든 게 있고 분명히 실수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무튼 러프한 게 좋아요. 그렇게 많은 상상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기획자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 원화가의 고충 혹은 배경 원화가의 고충이 네.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게 이제 기획자 분들한테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건 당연히 기획분들도 들으셨으면 좋겠고 네. 다른 파트 분들도 다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파트나 이런 데 부분에서 투정을 요구했을 때 아 저게 되게 오래 걸린다라는 거를 딱 네. 아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특히나 이제 그림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쉽게 접근하는 접근성 때문에 네. 다른 분들이 되게 쉽게 고칠 수 있다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다른 파트 같은 네. 경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좋게 보이려면은 네. 그 그림 안에서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를 드러나거나 하나를 고치면 다른 부분들도 그 밸런스에 맞춰서 싹 고쳐져야 돼요. 원래는. 네. 그래야지 좋은 그림이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당연히 모르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정에 대한 걸 너무 쉽게 요구한다라는 거. 물론 수정해야죠. 당연히 네.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고생하십니다 정도. 네네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잘하시는 원화가 분들 보면 점심 시간에도 또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스피드 페인팅 30분 컷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빨리 하죠. 엄청 멋있는 맞아요. 그림이 나와버려가지고 저분이 이제 수정을 하면 저게 30분 안에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익숙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하는 거고요. 네네. 익숙하지 않은 디자인을 해결할 땐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아, 예. 그렇죠. 어떤 잘하시는 분들도 익숙하시지 않은 디자인을 접하시면은 반드시 오래 걸릴 거예요. 네. 예,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또 그림을 기획하는 시간도 또 필요하시지 그럼요. 예, 그것도 그렇고 뭐 다른 파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자기한테 이제 주력인 어떤 그런 스탯이 있잖아요. 아, 근데 네. 그 스탯 외의 것을 요구하거나 생소한 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 준비하는 시간만도 엄청 오래 걸릴 거고 단순히 그냥 그림을 잘 한다와 또 디자인을 잘한다라는 너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 일을 하다 보면 디자인 쪽에 더 많이 쏠린 일을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정이라는 게 익숙한 거를 수정하면 금방 될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수정이라는 것을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소재를 해보신 분들이겠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뭐 경력이 많고 당연히 그러시겠죠. 근데 이제 그 경력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새로운 것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내가 안 해본 것들을 하게 된다면은 네. 오래 걸리게 될 거예요, 아마.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해라기보다는 이해 못할 수도 있겠죠. 안 해보셨었으니까. 아, 네. 근데 이제 그냥 서로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냥 말 한마디라도 그런 거죠, 뭐. 말씀하시다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아까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거랑 네, 디자인을 잘하는 게 다르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너무 달라요. 네. 그게 이제 다른 실무자 입장에서는 네. 어떤 건지 참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디자인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프로젝트 니즈나 아니면은 팀원 간의 어떤 소통의 니즈를 되게 정확하게 파악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할 줄 알아요. 아, 근데 그냥 네. 뭐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온 거 계속 하겠죠, 그냥. 아. 와, 이거 멋있죠? 네. 근데 이게 뭐지? 이거 지금 네. 뭐 어떻게 쓰라는 거지? 실제로 굉장히 저는 이제 뭐 컨셉 네. 원화가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안 좋은 케이스죠. 그러면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자기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은 그냥 개인 작업할 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젝트에 맞는 그건 디자인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건 원화 파트뿐만 아니라 기획 파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 파트 역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기획을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프로젝트 니즈에 맞는 기획을 해야죠, 당연히. 네. 예. 뭐 막말로 모바일 게임 만드는데 콘솔 게임 막 하고 와가지고서는 네. 와, 이거 너무 멋있었어요. 네. 이거 넣어야 돼요. 네.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그죠. 근데 그건 문제 아트뿐만 아니라 기획도 마찬가지죠. 네. 예. 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이제 주력 스탯이라고 네.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그림을 그릴 때 주력 스탯 네. 어떤 스탯들이 존재하는지 네. 기획자들이 모를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네. 들어 뭐 자연물을 잘 그리는 사람, SF를 네. 잘 그리는 사람, 판타지를 잘 그리는 그렇죠. 사람 이런 느낌일까요? 우선은 장르별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디자인에 더 특화되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그림 쪽으로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실제로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필요를 해요. 왜냐하면 컨셉 아트라는 것 자체도 기획팀에 소속되어져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많은 수정이 일어나야 되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디자인 컨택이 돼서 그거를 이쁘게 전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또. 네. 그래서 뭐 그림도 잘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좋은 느낌으로 뽑아낼 수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잘하시는 어떤 그 분야들이 좀 스텝별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정말 좋은 팀이라면 네. 그 잘하는 스탯에 맞게 일을 시키겠지만 회사라는 조직이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네. 당연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TO라는 게 항상 그렇죠. 뭐 넘쳐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한 스탯에 완전히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사람을 뽑아도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스탯이 아무리 뭐 다른 데 치우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 일을 주력으로 시키는 것을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을 잘 활용하는 거겠지만 네. 그게 아니더라도 당연히 원화가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컨텐츠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